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숨진 산악인 5명의 시신 수습 작업이 이르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외교부는 시신 수습을 위한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오늘 동포 간담회와 한류 콘서트에 참석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에 대한 배우 김부선 씨의 신체 특징 주장과 관련해서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을 경찰에 출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숨진 김창호 대장 등 산악인 5명의 시신 수습 작업이 이르면 오늘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외교부는 수습을 돕기 위한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히말라야 구르자이말 등반 중 숨진 우리 산악인 5명에 대한 시신 수습 작업이 오늘 오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구조대는 현지 관제 당국의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헬기를 출발시킬 예정입니다. 산지가 워낙 험준하고 경사가 급해 구조대가 직접 내려가기는 위험한 만큼 더 큰 헬기를 이용해 줄로 사람을 내려 수습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산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낙석도 많아 수습 작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माथि चाहिँ हाम्रो नेपाली 4जना र कोरियन 5जनाको जम्मा 9जना परेछ अनि त्यति नै हो अहिलेसम्मको अपडेट चाहिँ लेटेस्ट अपडेट. 김창호 대장이 이끌었던 히말라야 원정대는 해발 3,500m 베이스 캠프에 돌풍이 덮치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김창호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무산소로 완등한 한국 최초의 산악인입니다. 이번에도 원정 대원들과 함께 한국 최초로 구르자이말산을 완등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자기가 새로운 루트를 또 개척하기 위한 그런 목표로 그런 정신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산악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도 시신 수습과 운구, 유가족 지원을 위해 신속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동포 간담회 참석에 이어서 밤에는 한불 우정 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 공연을 관람합니다. 내일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의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파리에서 열리는 한불 우정 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관람합니다. 내일은 취임 후 2번째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프랑스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주도국인 프랑스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한불 비즈니스 리더 서밋 기조연설을 끝으로 프랑스 일정을 마치는 문 대통령은 17일 로마에서 주세페 콘테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1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전달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한EU 정상회담을 가지는 문 대통령은 덴마크에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칩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부선 씨 측은 이 지사의 몸의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는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을 불륜의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 수사에 협조해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경찰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부위에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드리겠다며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신체 검증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설가 공지영 씨는 이 지사의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는 김부선 씨의 말을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 측은 성폭력 사건에서 승소할 때 상대 남성의 특별한 특징을 밝힐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내용이 불륜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부인하는데 세상 이치가 이렇게 결국엔 권선징악이에요.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모멸감과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공직자가 짊어질 책임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사는 문제의 대응을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고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리입니다. 터키에서 장기 투옥돼 미국과 터키의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미국인 목사 앤드류 브런슨이 석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는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터키와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터키에 구금됐던 미국인 목사 앤드류 브런슨이 고국으로 돌아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It's been a very interesting day. Because, as you probably heard, I said a little bit earlier, from a Turkish prison to the White House in 24 hours. That's not bad. 부인과 백악관 오버오피스를 찾은 브런슨 목사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축복 기도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긴 여정이었지만 해결돼 기쁘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터키와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밀 거래서를 일축했습니다. We do not pay ransom in this country, at least any longer. We won't pay ransom.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과 터키의 관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2016년 10월 터키 감옥에 투옥된 브런슨 목사.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이 이를 미국과 협상의 인질로 활용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미국이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배 높이면서 터키 리라화 폭락 사태가 벌어졌고 미국은 브런슨 목사 석방을 요구하며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앞으로는 애완견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목줄이 풀린 개를 피하려다 행인이 넘어지면 견주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A씨는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잠시 목줄을 풀어줬습니다. 목줄이 풀린 반려견은 돌아다니다 인근에 있던 고령의 B씨에게 달려갔고 B씨는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허벅지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가 반려견에게 목줄을 했어야 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반려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주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명사고 발생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견주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개를 풀어놓는 경우 등의 형사 책임뿐 아니라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는 목줄을 놓친 개 주인에게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만 한 해 2천 건이 넘어선 상황.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동양화가 김성희 서울대 교수의 개인전이 서울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 작가는 5년 만에 연 전시 별난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성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흐릿하게 경계가 지워진 사람. 하지만 자세히 보면 속에는 별을 품고 있습니다. 김성희 작가는 앞만 보며 걷느라 내면이 흐려진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 인간성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별자리들로 이루어진 그런 본연의 어떤 존재를 흡수해서 점점 그 존재감을 아주 투명하게 스스로 흡수되어가는 과정이 더 무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있듯 새와 나무,
고양이도 각자의 별자리를 품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물음표와 느낌표 모양의 귀고리는 탐색하고 성찰하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스스로 묻고 답하며 삶을 구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물음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치열한 성과 사회. 작가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반추하게 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겠고 내일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